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재계 3위 그룹인 SK그룹의 지주사 SK에 대해서 종목 분석 요청이 있어서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가 어떤 걸 하는지 조금 설명해 드리면,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 지주 회사이고요. 일단 개별적인 투자보다 일단 먼저 자회사들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이제 매출과 그런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중 결합치를 이제 한국 기업 평가에서 작성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약간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이 SK 지주의 약 43%를 차지하고요. SK텔레콤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국내 최대 통신사고요. 이제 38%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정유와 화학사고요. 이것도 국내 1위사입니다. 물론 일단 정유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단 지금 사실 거의 순손실이 한 마이너스 2조 원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단 유가 급락하고, 유가 급락에 따른 사실 정제 마진이 많이 하락하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한 마이너스 2조 정도 손실이 난 상태이고요. 이제 한 8.8%를 차지하는 게 이제 SK 네트워크스인데, 뭐 종합 상사나 뭐 렌터 이런 뭐 가전 렌탈 이런 유통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8.3%를 담당하는 SKENS입니다. 뭐 저희 도시가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SK건설인데, SK건설은 한 1.8%, 건설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따라서 거의 SK텔레콤 43%와 SK이노베이션 38%가 이제 조금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사실 투자 지주회사와 보통 지주회사는 순수 지주회사가 있는데, 순수 지주회사는 이제 자회사만 가지고 있는 지주사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투자 지주회사라고 해서 이제 개별적인 이제 SK 자체로도 사실 투자 활동을 합니다. 뭐 조금 주요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이제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지분 인수를 한 1,600억 정도 규모를 했고요. 이제 바이오텍도 유상증자를 2017년에 한 1,700억 정도 또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이오팜 유상증자를 1,500억 정도 하였고요. M&A 같은 경우에는 뭐 2016년에 SK 멀티리얼즈를 4,700억 정도, 이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시가스를 만든 회사고요. 뭐 반도체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2017년에 SK 실트론이라고 반도체 또 웨이퍼 회사를 한 6,260억 정도에 인수를 하였고요. 2018년도에는 또 CMO 회사를 또 AMPAK라는 PAC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한 5,266억 정도에 또 하였고요. 사실 또 지분 투자도 많이 했는데, 2017년도에는 중국 물류회사 ESR 지분을 3,700억 정도에 인수를 했는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에 또 상장을 하면서 3,700억 투자했던 게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거의 한 1조 1,000억 정도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2020년 9월에 매각하면서 거의 한 130% 정도 사실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018년도 미국 쉐일 기업인 브라조스 미드스트림 지분을 한 2,630억 정도에 인수를 하고, 2019년도에는 뭐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 동박회사 왓슨이라는 회사도 한 2,800억에 인수를 하면서 사실 조금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좀 관심 있게 사실 SK그룹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 CMO 쪽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을 한 3년간 2조 원 정도 투자해서 사실 한 20조 매출이 아니라 이제 시장 가치가 한 20조까지 키운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주가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또 요소라면 요거 바이오건이랑, 또 자회사 중에 이제 비상장된 자회사 중에 이제 SKENS라고 있는데요. 이제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이제 2025년까지 한 수소를 한 28만 톤 정도 이제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요즘에 수소나 이제 바이오,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이슈가 나면 사실 뭐 LG전자 최근에 이슈도 있었듯이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 상승에는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재 수익률이랑 절대가치 평가를 통해 한번 목표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는
우선 그 다음에는 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파란 색깔이 SK의 주가이고요. 이 연두 색깔이 SK 안에 숨어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가와 기대 수익률이 사실 거울 같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과거 저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 좀 낮을 때는 거의 한 12%까지 내려갔었고요. 최근에는 15% 정도, 한 14% 정도가 이제 저점이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한 17, 18%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는 것 같고요. 이 보란 색깔 선이 이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것인데 보통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해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페드 모형으로는 사실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바로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들어가 보면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주 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24만원인데 제가 FCF 모델이라는 걸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한 230% 정도가 나와서 목표 주가가 한 80만원 정도라고 일단 설정이 됩니다. 일단 이 모델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가 사실 밸류에이션을 할 때 조금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실 지주회사 평가를 할 때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인 NAV를 통해서 지주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다음에 소개드릴 것도 사실 다우 기술을 사실 종목 요청 분석을 받아가지고 사실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 차트가 수정이 안 돼서 나중에 이건 말씀드리고요. 사실 NAV를 통해서 보통 하는데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의 보통 40%에서 한 60% 정도 밸류에이션을 조금 한 자회사 지분의 가치 한 40%에서 한 60% 정도만 지주회사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약 60%에서 40% 정도 할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NAV 추이를 통해서 사실 주가를 좀 약간 산정하는, 그러니까 고평가, 저평가를 좀 판단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그냥 지분 가치들을 각 회사로 다 하나씩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분 가치를 다 더해서 그 다음에 NAV를 이제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그 두 가지 방법은 쓰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본 비율이라는 거랑 수익 비율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자본 비율은 한 0.33% 정도 되고 수익 비율은 일단 2020년 3Q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특이적으로 조금 약간 이상하게 조금 값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0.44에서 0.4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회계 처리를 할 때 사실 조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연결 회계 처리랑 자회사를 보유했을 때 자회사냐 관계회사라냐에 따라서 조금 회계 처리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 연결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라는 회사가 이제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는데 SK텔레콤의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회사로 해서 연결 재무제표라고 공시를 하면 40%만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SK텔레콤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치면 주 SK 연결 매출에는 이렇게 100억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사실 나는 지분율을 40%만 가지니까 실제로는 40억만 매출을 잡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결 회계 처리는 일단 40억만 잡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지분법이란 또 회계 처리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런 자산에는 자본 이런 데는 사실 항목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오로지 당기순이익에만 반영이 됩니다. 자기 자본하고 당기순이익에만 실적이 반영되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주회사가 밸류에이션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연결 당기순이익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공시를 가시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방식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연결 재무제표 가면 사실 당기순이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기 뭐 순이익, 손실이 있는데 이게 당기순이익이거든요. 이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주 순이익이 있고요. 비지배가 있는데, 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손익이 사실 SK가 보유한 지분만큼의 당기순이익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원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한 5천억 정도 되겠네요. 5천억 정도는 SK가 가져가야 되는 당기순이익이고, 사실 여기서 이 9,260억에서 사실 4,187억 정도는 사실 SK 몫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약간 회계적으로 비율로 계산해서 재무제표를 사실 재산정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다트에 나오는 공시나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리는 그런 맨 뒤에 있는 실적하고는 사실 상당히 수치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정을 한 수치고요. 그 수치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일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주가가 한 232% 상승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부터 일단 먼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영업현금이라는 이 SK가 정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서 뭐 매출원가, 뭐 상품을 파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도 제외하고, 뭐 광고비도 제외하고, 법인세도 내고, 이자도 내고 하는 비용을 다 제외한 회사가 벌어들인 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짓는 뭐 캐펙스, 뭐 투자하는 것들 비용을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하는 것을 차감하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25년 기준에 한 2조 정도 잉여현금 흐름이 매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제 주가는 한 80만원, 현재 24만원에서 한 80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주사가 NAV가 제가 그 자회사 지분가치 대비 한 40%에서 60%밖에 사실 주가가 평가를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주환원 정책이 되게 사실 적극적인 회사입니다. 2019년 4분기에 자기 주식을 한 거의 1조 규모로 매수도 하고, 사실 조금 되게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선진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이유는 좀 밑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사실 NAV를 한 0.66% 정도 저는 사실 주가에 이제 반영시킬 수 있다고 치면, 보통은 뭐 0.4까지도 내려가지만 한 목표 주가가 53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도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 분석 들어가도록 하면요. 매출액부터 보시면은, 매출액은 뭐 사실 2019년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었습니다. 이제 뭐 추세적으로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전년비 대비해서 매출이 줄었던 것은 사실 유가 급락의 영향이 컸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이제 정유화학 쪽이 38%나 사실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유가 급락했던 영향이 컸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한 1200억,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좀 약간 수정한 재무지표에는 1200억 정도 날 것 같고요. 올해 그냥 누적치로는 한 62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감가상각을 더한 게 에비타라고 하거든요.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정도 나오지만, 사실 일단 영업이익은 적자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았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조금 19년도에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 경우에는 19년부터 사실 정유 쪽 부분이 실적이 큰 폭의 저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제 마진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쪽 증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유 쪽 부분이 화학 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스프레드가 이미 2019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후에 밸류에이션 할 때도 개인적으로 조금 영업이익률은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4%로 추후에도 잡았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14년에 매출액에서 사실 매출액이나 총자산이 2015년도에 이제 급증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SK가 그 전에는 사실 SK CNC라는 회사였는데 이제 지주 SK를 흡수 합병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2015년부터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 수치는 조금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시만요. 조금 화면이 재수정을 하면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 3.6%에서 2017년까지는 영업이익률 한 6%까지 좀 상승을 하였다가 사실 정유 쪽이랑 반도체 부분 SK하이닉스가 이제 SK텔레콤 밑에 이제 관계회사로 있는데 조금 반도체 부분 실적이 2019년 조금 저하되면서 한 4%까지 조금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하였고요. 사실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대기업 치고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SK 같은 경우에 정말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유명한 그룹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차입금이 높은 게 차입금 같은 경우가 차입금 의존도가 총 차입금 나누기 총 자산으로 구하는데요. 보통 이제 40 이상이 되면 조금 재무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업을 못해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이 재무 레버리지라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비투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빚을 져서 투자하면 사실 투자를 잘하게 되면 성과가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노리고 사실 재무 이 효율성을 위해서 차입금을 조금 높게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경영을 조금 저는 잘하는 국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영은 정말 최상위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채 비율도 사실 안정적인 한 140% 수준, 150%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차입금을 계속 이용해서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ROE가 2019년도에는 사실 이 정유랑 이제 반도체 부분이 조금 안 좋아서 ROE가 조금 낮게 나왔지만 그 전에는 사실 ROE가 오히려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제가 실적 추정할 때는 20년도 이후부터는 영업이익률은 한 4%로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ROE는 영구적으로 한 8%를 설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설정을 하면은 퍼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25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정유 부분에 급격한 거의 마이너스 한 2조 정도 실적이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퍼는 한 25배 정도 될 것 같지만 25년까지 가면 한 7배 정도 수준까지는 낮아질 것 같고요. PBR도 한 0.7배에서 0.5배까지는 낮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일단 차트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우선 초장기 추세인 주구봉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구봉 설명드리고 중기 추세인 주봉, 일봉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구봉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구봉은 일단 구주봉에 양봉이 나오고 이 위에 땡땡이가 파라볼릭인데 파라볼릭이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데 아직 그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 스팬이 그리고 이제 선을 말씀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전환선이고요. 연두 색깔,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고요. 이 약간 회색 선이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색깔이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주가가 일단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는 게 호전이라고 해서 좋은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는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위에 모두 있고 이 선행 스팬 같은 경우도 지금 위로
상승을 하면서 넘어있는 상태고요.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을 봤을 때는 주가가 일단 선행 스팬을 지금 이렇게 넘은 이후에 약간 지금 기준선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저항과 지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선행 스팬과 일단 이 기준선을 확실히 넘어가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전환선 위에는 일단 있어서 중기 추세는 일단 아직은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일단 그리고 26일 후행 스팬이 곧 있으면 호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하신다면 이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셨을 때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전환선은 하회하고 있지만 약간 전환선을 상회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9일 후행 스팬도 주가가 조금만 상승하거나 조금만 횡보하고 상승하면 호전될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환선을 상회했을 때 일부 매수, 9일 후행 스팬까지 호전되면 또 일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주가가 기준선까지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하회하면 그땐 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다시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을 넘어설 때마다 일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